네, 말씀하시죠. 예. 예, 뭐, 오늘 제목 댓글 조작, 정권 찬탈, 문정권 테러가 없다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동수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 조작하고 이 정국에 대해서 논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현재 각 정당들이나, 또 문재인 이 청와대 주사파 얘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아시다시피, 일단 댓글 조작권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일이고, 아마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어떤 탄핵 사건에 또 상당히 여론을 조작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특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상세히 발표가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흘러온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2016년 9월, 10월부터 이 최순실 사건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물론 선동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나 이 포털이나 전반적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거기 때부터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대에서 급속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5%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에, 저는 이 댓글 조작 사건이 깊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한당의 아마 이만희 전 경기도당 경찰청장이 아마 그런 의견도 잠깐 비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선에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73%, 80% 얘기하는 부분도 실질적인 문재인이 투표를 통해서 받은 40% 이상의 더블에 준하는 높은 지지율 같은 것도 일종의 이 여론 조작 이 관계가 상당히 깊다고 아마 실제 많은 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있었는데 지금 좌파 종북들이 이 정권에서 지금 해왔던 것이 뭐냐면 어떤 단어 한마디만 넣으면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것만 언론 방송에서 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동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어떤 사안 하나만 오더라도 댓글 조작을 이 탄핵이라든지 선거에 개입됐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어떤 기본적인 비가 보면 한 45대 55 내지는 40대 60 정도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탄핵 사태부터 이 대선까지 쭉 오면서 또 언론에서 어떤 지지율 등등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왜곡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문재인이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어떤 비정상적 형태의 어떤 여론 또 지지율 자체가 이런 왜곡된 어떤 집단 소위 말해서 이 댓글 조작 팀이 가동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한 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비공식적 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여론 전체적으로 흔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는 이 한 팀 외에 여러 개 있다고 이 부분 보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검이나 기타 많은 더 깊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왜곡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어떤 상태라는 거고 거기에 관계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 탄핵의 관계도 됐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에도
깊이 관여됐고 또 예. 그 이후에 예. 현재 주사파 정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남북 연방제 관련한 이 사회주의적 극복과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저는 이제 네이버나 포털이나 또는 언론 같은 데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파헤쳐야 될 상황이고요. 자,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목적은 정상적인 그 야당 여당 개념이 아니고 독특한 그 정파나 어떤 정책을 가져온 게 원래 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사실 그거 조금 결을 달리하는 정책을 펴왔거든. 소위 말해서 반자본주의적 행태를 표명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친북적인 행태를 보여왔고 급기야는 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하고 또 연방제 또 이 남북 정상회담 이런 흘러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통상적인 어떤 좌파의 시각은 좀 다른 굉장히 좀 그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줬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반자유주의 연방제 관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이제 김기식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 댓글 사건으로 해갖고 굉장히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 지금 앞으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아마 평화협정 문제 또 미북 간의 핵 문제에 대한 협상까지도 관여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남북이 짜고. 예. 근데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이 여론을 엎어야 됩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조중동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어떤 탄핵 사태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밀어붙이고 김기식에 대한 사건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댓글 같은 게 조선일보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배경은 사실 조금 탄핵과 연관되기도 하고 또 이 내각제하고도 관계되는데 원래 홍석현 조중동이나 조선일보도 이 기존의 이 정치권에서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도 상당히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예기치 못하게 내각제가 물러나가면서 이 문재인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아시다시피 홍석현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외교안보 특보로 내정해서 나름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좌파 정권 주사파 애들한테 완전히 축출됐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다시피 사실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 굉장히 비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이제 조선일보도 개입되고 또 아마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박지원 평화당인가요? 아마 이 사람들도 내각제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던 팀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넘어가면서 사실 자기들 정치적 방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는 이번 김기식 사건과 이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 정치적 어떤 재기의 어떤 기회로 삼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완전히 힘을 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내각제를 아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이 없었으면은 안철수가 당연히 이제 강력한 대권 후보로 자기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댓글 사건을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일단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힘을 빼가지고 아마 조기 레임덕 상황 시킨 상태에서 아마 차기 강력한 자기 중심으로 대권을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안철수도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한당이 아다시피 오늘입니까? 어저께도 아마 회의 통해 가지고 이제 특검 한다는 데서 뭐 하고 오늘도 막 국회 앞에서 많은 걸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아마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승부수를. 그래서 여기서 아마 천막을 농성하고 등등 하는 게 아마 상당히 이제 자한당 입장에서도 강공으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좀 판단은 같고, 중요한 거는 자한당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김성태가 아마 그런 얘기 하더라.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에 댓글의 문제점도 지적하지만은 이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정략적 의도는 내각 책임제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문재인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향후 개헌의 방향을 내각적으로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현재 그 더불당과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전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아마 총공격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얘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들 분위기로 몰아가지고 언론도 동원해가지고 어떤 그런 일정도로 밀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복병을 만난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상태고, 코로나에 지금 몰려있다. 현재 뭐 어떤 요게 제가 볼 때는 현재 벌어진 정치 상황이다. 자, 그러면 현재 태극기 애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을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존의 야당들 또는 그 총력적으로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타도에 그 앞장서야 되고, 어떤 선명성 경쟁에서 저는 굉장히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제 기존 정당과 이 특히 외국 국민들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국 국민들의 전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이 국기 문란 사건, 소위 말 댓글 조작 사건은 그 국기를 흔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어떤 타도를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연루된 그 사건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존 이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투쟁의 어떤 동력을 좀 강력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 이제 뭐 안철수 입장이나 또 뭐 자한당이나 이 박지원의 어떤 평화당이나 다 입장은 다르겠지만은 어떤 공격의 대상에 대한 그 부분은 문재인이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무너뜨리는 데는 뭐 흑묘 백묘 따질 필요 없이 일단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탄핵 세력을 응징하고 또 주사파 세력을 응징하는 그런 형태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아마 댓글에 검찰에 넘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사건이 너무 커졌거든요. 예.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야당에서 특검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오늘 제가 경기도 아마 더불당 애들 전해철이하고 이재명이 나오는 보니까 이재명이 코너에 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좌파 내에서도 자기들 어떤 주도권 싸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투쟁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희정이나 뭐 이재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마 버려진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좌파 내에서도. 예. 경찰에서 3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경찰에서 3주를 지금.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극기 집회하다 보면 경찰이 누구 편입니까? 탄압하잖아요. 예. 결국은 걔들 지금 서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철승이가 그 양반도 원래 우파에서 했지만 거의 완전히 좌파 꼭두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예. 검찰도 완전히 꼭두각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건은 축소 내지는 완전히 은폐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 당연히 봐야죠. 그러니까 걔들이 3주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는 상당히 뜨거운 어떤 감자가 된 거죠. 일단 처음에는 그냥 수사가 들어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이거는 그 근간을 흔들 정도로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나 예. 또는 그 경찰 수뇌부는 또 아마 충분히 다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쉬쉬하다가 결국은 본의 아니게 다른 소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현재 언론이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지금 뭐 종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물고 늘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적 아젠다로 됐기 때문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검찰도 전혀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사파 코너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또는 이 검찰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사건을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조작 사건을 지금 보시면요, 주로 그 브루킹이라는 저기 뭐야 잠깐만요, 이름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조작 사건한 그 김모은 씨랑 그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그 일탈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예. 바로 그게 일종의 전략,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거를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은 이제 꼬르 자르기, 김경수와 관계없고 더불당 관계없고 어떤 여권의 어떤 그 조직권 관계없다는 식으로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자꾸 이제 왜곡 축소시키는 게 당연히 걔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전면전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주사파 정권이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덮지 못하게 되면요, 앞으로 펼쳐질 그 남북 정상회담에 자기들 시나리오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민들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게 되면요, 주사파 정권의 그 근본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버려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들이 더 무리수를 뜰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하지 않으면은 걔들 근본 지금 굉장히 앞으로 이게 북미 회담까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이 언론을, 자기들이 장악한 언론을 등에 업고 남북 정상회담을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면서 연방제와 헌법 개정 쪽으로 쭉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거기서 꼬여버리게 되면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 국민들 지지를 못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인 어떤 그 종전까지 또 평화협정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서로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이제 미북 회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사파 정권의 사활을 걸고 아마 무리수를 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그만큼 이 댓글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아주 굉장히 지금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댓글 조작이다. 지금 승부수 던진 겁니다. 지금 자한당도 승부수 던졌고요. 예. 전 주사파 애들도 아마 더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가를 정도의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일단은 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삼주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크니까 지금 이게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왜냐면 자한당 애들도 사실 거의 탄핵 사태에 의해 스스로가 탄핵에 발을 디딤으로써 스스로 어떤 탄핵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예. 우파가 완전히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얘들이 지금 이제 목소리를 키우잖아요. 강력 투쟁을 전개하는 거는 결국 동력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투쟁을 하면서 이제 자한당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소위 공격이 방어라는 전략으로 강공으로 펼쳤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중동이 함께 같이 힘을 실어서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만큼 이제 소위 이 자한당 애들이 강할수록 주사파 애들이 이제 그만큼 코너에 몰리고 자기들이 일정하고 상당히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전면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전국의 상황이 현재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어차피 우리 목적은 뭐 정의와 또 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무죄 석방 명예 회복 이게 또 핵심인데, 이 부분을 탄핵에 대한 문재인 정권을 일단 주저앉추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아스팔트에서 강력하게 전개하고 탄핵도 이 댓글 조작과 연계됐다는 식으로 좀 우리가 입장을 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문재인 정권을 아마 우리가 또 지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고 저는 우파나 어떤 미국의 협상 전략에도 상당히 어떤 그 영향을 줄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경수가 두 번이나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차각막을 치는 거죠.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불똥이 튀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불똥이 튀면 문재인 정권한테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막는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또 거기에 또 쏘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가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는 전면 부인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실이 윤곽이 드러나니까 어차피 이제 뭐 조사가 들어가니까 자기 입장을 이제 그거를 계속 부정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인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드루킹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점점 이제 코너에 몰리고 이 사건도 그 김기식이 사건도 비슷해. 김기식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그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시피 결국 이거는 이제 팩트에 이제 기반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더불당 애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아마 코너에 몰리는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명예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문재인 정권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힘을 빼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이제 그 머리 숙이고 있던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우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박 대통령이 이제 어떤 입장에 여러 가지 좀 그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문재인 정권을 주저앉히는 게 저는 첫 번째가 전략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한당을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좀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1년 동안 태극기 흔들었는데 왜 우리는 결과가 없느냐? 그래서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힘이 약하고 저들은 모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때가 필요하고 그 때라는 건 힘의 균형이 깨질 때가 이제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입장에 봤을 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박지원이도 이용하고 안철수도 이용하고 홍준표도 이용해가지고 얘들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떤 이런 배신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전 전략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말을 들을 일도 없고 제가 오늘 내가 보니까 그 자한당에 회의하는데 보니까 예? 홍준표가 얼굴이 완전히 똥색이 돼 있던데 뭐 국회의원들은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뭐 어떤 이때 우리가 승리를 잡아보자 이런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한번 입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현재 전국 상황은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동상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저걸 일단은 기선제압해서 힘을 빼자는 게 동상이고요. 예. 거기에서는 박지원이나 안철수나 홍준표나 우리 입장이나 다 동일합니다. 이몽은 뭐냐? 이몽은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자한당이나 박지원이는 이걸 기회로 해서 내각제로 어떤 그 하나의 기회를 포착하자는 게 거기에는 홍석현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의 이제 생각은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문재인을 제거시킨 다음에 자기가 가장 그 강력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철수가 더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자는 게 안철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 구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힘을 빼고 검찰과 경찰의 힘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건 좋은 기회다. 그래서 동상과 이몽에 있어서 서로 간의 현재 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을 주저앉히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대의를 어떤 만들어내는 부분은 2단계로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저는 합리적인 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일단 뭐 우리 그 대한애국당이나 태극기든 동지님들은 대한애국당 외에는 안 믿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그 태극기 부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했던 승부는 어디서 승부는 아스팔트 현장에서 승부가 결판납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은 목소리 내고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승부는 그 태극기 들고 현장 광화문에서 최종적으로 결판나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이제 향후에 유리한 어떤 그런 그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태극기 부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보면 참 가열찬 투쟁, 강력한 투쟁이 우리가 전개하면은 아마 저는 상당히 뭐 좋은 기회가 온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